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끼리 깔끔하게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먹갈치 이재하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재하입니다. 말도 이게 아주 세련되셨어요, 이제. 거기서 그 첫인사를 안 더듬네. 첫인사 깔끔하게 하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죠, 오늘. 글쎄, 해봐야죠. 예. 네. 자, 검찰 개혁, 조국 민정수석 임명, 그리고, 또 오늘,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 한겨레 신문에, 예.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예. 검찰국장이, 4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이후 한 3, 4일 정도 있다가 같이 회식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그 기사까지 터져서 이제 신호탄이 드디어 핵폭탄이 터졌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향, 가능성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건 아무 데서도 정리 못해. 네, 그렇게 해보죠. 네. 전문가들 두 분이 앉아갖고 내가 다른 방송 나와서 그래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제1 전문가 최강욱, 제2 전문가 이재하. 제1 전문가 이재하지 왜 무슨 서열이 바뀌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어떨 때는 제1 전문가인데 왜냐하면 이재하 변호사는 제1 전문가로 딱 데려다 놓으면 일단 말이 좀 버벅버벅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된장 같은 스타일이야. 네. 장맛이라고 이것으로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데려다 놓을 때 최강욱을 데려다 놓은 게 제일 좋아. 말도 언변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고 딱딱딱 누가 봐도 전문가 같은데 이재하 변호사 데려다 놓으면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말투가 좀 무지하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요즘 말투도 아주 세련돼졌어 이제.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김선수 변호사는 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냥 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런데 김선수 변호사는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예. 그럼요. 도인이야, 도인. 네. 형님은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를 정리하는 데는 탁월해. 예. 아니 무슨 또 말로 정리하라면 못하는데. 역사도 그렇게 글을 잘 쓴다며. 말로 정리하라면 잘 못하는데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진짜 잘 완벽하게 정리해요. 알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문이나 벙커에서 하는 따뜻한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구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꽃. 우리 주위에서 행사가 많은데 막상 꽃을 써야 할 때 어디서 사야 할지 잘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꽃도 좋고 사는 보람도 있는 좋은 사람과 플라워.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에 있는 1,500개 작은 영세 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신 분들,
바로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탈모 환자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외모가 복지라는 청와대 꽃미남 비서진들처럼 나도 머리털도 다시 나고 외모도 가꿔보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꿈. 풍성교에서 이뤄봅시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자. 나도 머리털 날 수 있다.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요,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개추위 간사였었잖아요. 네. 그분하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빨리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 급해 죽겠는데 눈을 쳐다보고 한 3번 껌뻑껌뻑거리고 웃어 일단 먼저. 그럼 우리 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다 끝날 무렵에 다시 얘기를 시작하더만. 아, 로스쿨 때문에 교육위원이니까 만나셨겠네. 네. 예. 그러네. 아, 난 그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너무 말씨를 못하니까 정말 그 시간이 좀 걸리죠. 사람 김선수 변호사의 인품과 내공을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거를요. 나는 그때 이러고 그때도 몰라 끝까지 모르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5년 당신과 팟캐스트 하면서 이지아 변호사하고 김선수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억지로 훌륭한 생각을 한 내 머리를 바꿔버린 거야 그냥. 난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 훌륭하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낌이 온 적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보다 말을 잘한다.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둘이 도찐겠지. 거기서 둘이 경쟁해봐야 뭐래. 자, 검찰개혁. 조국 민정수석. 쓴 의미.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4시간 후에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예. 나는 최강욱 거기 비서관으로 갈까봐 전전긍긍이야. 그럼 이제 전국 끝이거든. 예? 조국하고 아삼육 아니에요. 그럴 일 없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선배님이. 조금 잘 아시잖아요. 갈 가능성이 있지. 아니, 그러면 조국 교수 후배죠. 예. 예. 아, 친구는 아니고 후배지. 아니, 아삼육으로 지금 조국 교수가 그 최강욱 변호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국 교수가 보는 세계관도 있고 또 최강욱 변호사를 또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가지 않는다.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하겠죠.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으로 가면 맞다. 진짜 그건 선수들 듣기에 정말 너무 택도 없는 소리라. 아, 택도 없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 하는 거 봐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거기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장 정도 하셔야죠. 법무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우리끼리 다 해?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지아 변호사나 최강욱 그 둘이 검찰 법무부 요직에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난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이 더 잘할 것 같아. 아니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아니, 전면전이지 그건 진짜로. 저는 뭐 조국 교수랑 친구 관계이기는 한데 같은 파리 학번이고 친구 관계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러니까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조국 교수는 하면. 특히 뭐 법원 개혁, 검찰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서 지금 수많은 논문들을 썼고 이제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예컨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왜 만들어야 되고 입법내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를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공수처의 전문가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여연대에 사법감시센터의 부소장, 소장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이쪽 부분은 현실 법조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도 많이 알고. 서울법대 교수면 이게 정규 조직 메이저에서도 알아주는 거거든요. 법원 검찰에서 각종 위원회 부분이나 그다음에 초빙 강사로도 많은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든 제도 개혁을 하려면 여의도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네. 여의도 정치도 상당히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현역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느 정도 먹어준다는 거예요. 이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별로 없고 예. 저는 뭐 친구지만은 그 조국 교수를 칭찬을 하면 개인적으로 친해요, 진짜. 왜냐면 친하죠. 조국 교수가 잘 나가니까 친구라고 그러고 자칭 친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제 그날 그 내정됐을 때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뭐 저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아, 조국 민정수석.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고 이런 건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교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예. 조국 교수가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책을 거의 그 25권에서 30권 정도를 써냈고 그냥 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폴리페스라고 이야기를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법대 교수 중에 논문 인용률이 최고예요. 논문 인용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쓸 때 예. 논문을 쓸 때 인용하는 아, 조국 교수의 책을 인용한다? 그렇죠. 아, 내용이 좋으니까? 그럼요. 그 실질적인 실력도 갖추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뭐 진보 쪽이니까 조국 교수가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하게 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 부드럽다고?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뭐 선후배들 때 조국 교수 사가지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인품- 그런 점은 훌륭한 것 같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를 좀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자기 친구들 보면 사람이 없으면 예. 좀 얕잡아 보고 사실상 친구들이 그 자기 친구를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조국 교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통 없으면 뒷담화도 까고 그러는데 예. 조국 교수는 없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을 칭찬을 잘해요. 우리는 있어도 뒷담을 까잖아. 그런데 이제 검찰이 사실은 조국 교수가 내정되면서 김수남 총장이 4시간 만에 그만두고 예. 검찰이 지금 왜 무서워해? 그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 의지를 확실히. 철학하고 조국 교수하고 사실은 그게 일체요? 같단 말이에요. 네. 일치하고 조국 교수는 저는 그 뭐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고 결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아니, SNS에 예. 이렇게 정리하고 올리는 거 보면 좋은 능력이나 이렇게 심플하게 대중의 언어로 쓰는 것도 탁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요.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하고. 근데 왜 사법고시는 안 봤어요? 본인이 원래 학생운동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딱 처음에 정했죠. 아, 사법고시 안 때. 보겠다?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조금 해보고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 변혁에 확실하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확고하게 본인이 정한 길을 아주 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본인 스타일이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푸시업 100개 하고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런 거를 고3짜리들 시간표 정해놓으면 칼같이 하듯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정보 습득도 많고 예. 자기가 그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그 빈면에 그 지금 김남근 부회장 예. 동기죠 또. 두 사람의 좀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두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부지런해요. 예, 진짜 부지런해. 아, 조국 교수도 부지런해? 아, 그럼. 엄청 부지런하니까 제가 이제 김남근 변호사 작년인가 벌써 독일 여행 같이 예. 갔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외국 가서도 하루에 1시간씩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잖아요. 버스 이동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해. 민변 회장 선거할 때 이제 전국을 같이 이렇게 예. 돌아다녔거든요. 선대본부장에서니까
짜투리 5분 10분을 노트북을 켜놓고 다 논문을 쓰고 뭐 쉬는 시간이 없더만.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 여기 몇 번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두 근데 사람이 얼굴 기억 안 하여튼 나지. 하여튼 틈만 나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왜 우리처럼이라 그래요? 우리도 무척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지런할 텐데 허비하는 시간이 많잖아. 허비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만 나면 술 먹고 야무리 까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남근 변호사는 전철을 타면서도 한 2정거장 남았는데 노트북을 꺼내더라고. 아유 2정거장이면 금방 도착할 때 뭘 노트북을 꺼내냐니까 자기 할 건 좀 해야 된다고.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하더라고. 그냥 오늘 지금 조국 교수 얘기하는 중인데. 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조국 교수도 그런 예.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검찰이 왜 조국 교수가 들어온 거를 불편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결단력이 빠른 결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고 우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 신중하게 교수는 깊게 고민하지. 판단이 되지면 추진을 바로 하거든요. 그다음 조국 교수는 대중적인 인기도 있지만은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적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실력이 없으면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예. 특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꼬투리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캐릭터는 그만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저항을 할 명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저항하기가 예. 어쨌든 저항을 하려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리의 수법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딱 김명되면 저거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치기 시작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국은 예, 왜냐하면 누구한테 굴림하면서 누구를 깔아뭉갠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써. 자기들이 잘 아니까요. 점령군, 예, 점령군. 예. 그 설득력 있어. 그다음에 뭐 약간데 지방대 뭐 잘 안 알려진 교수가 만약에 예. 했다 이러면 저 실력도 없는 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면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못 하잖아.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저거 X가 없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어?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혀 모르고 학자가 책상 물림이 뭘 하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 조금 하잖아 지금은. 예, 그런 예. 얘기를 일부 흘리는데 예. 조국에서 조금 알면 조국만큼 검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논문 검찰과 관련된 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예. 논문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쫙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썼어요? 예.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어쨌든 우리나라 검찰과 법조계를 잡고 있는 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선후배로 등등했고 다 예.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도 있고 과거 또 그 운동권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로 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변절한 친구들이 예, 있는 건가? 예. 그러니까 전향한 이제 친구들. 예, 이래저래 공유하는 경험도 많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조국을 씹고 싶어도 별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대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지. 그리고 막판에 예를 들어서 정의 저기 한 상황에 그러면 자 옛날처럼 1대1로 그럼 토론으로 붙자. 그래도 안 밀려. 그러면 김수남하고 조국하고 앉혀놓고 말을 5분만 하면 이영렬하고는. 이영렬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뭐. 그러니까 그 김어준 총수가 그러잖아. 말을 못하기를 하나 얼굴이 못생기긴 하나 글을 못 쓰긴 하나.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은 노래를 시키면은 음정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 정도뿐이죠. 검찰 개혁의 확실한 카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검사 출신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도 그렇죠. 발목이 저기는 신경을 쳐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개혁의 예. 카드로 조국 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네. 오래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아마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교수를 안 지가 벌써 한 8년? 2011년 정도부터 좀 예. 알았잖아요. 6, 7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니까 2017년이니까 6, 7년 된 건데. 2017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 예. 대선 직전에 만나서 예.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찬조 연설도 하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지지 연설도 하고 그때 이랬었거든요. 2012년에 지지연설을 계속 그럼 했어요. 전국 다 마지막 돌았어요. 광화문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아마 박근혜가 당선되면 이명박이 이명박을 그리워할 그리워할지. 거다. 그 명언을 그 조국 교수가 네. 그 광화문 연설에서 남긴 말이잖아요. 그 얘기구나.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 예. 그게 그 이후에 회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도야 우리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이. 네. 당 혁신이 민주당. 네. 혁신이 때 원래 이제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가 조국 교수의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건데 그렇죠. 제가 그 혁신위원장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김상건 위원장을 추천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는 안철수한테 맡아달라 그랬고 그거 싫다고 하니까 조국 교수한테 갖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되신 거죠. 2015년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추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봤죠.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그때도 당내에서 진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계파별로 다 막 그 온갖 음해와 갈등과 그걸 어쨌거나 헤쳐나가고 결과물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혁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실제 명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다. 예. 업무 추진 능력도 있다. 그리고 예. 인품도 어느 정도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맞습니다.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검찰 개혁의 최고의 카드다.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이 네. 정윤회 문건서부터 왜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들여다보겠다. 네. 그 다음에 우병우 검찰 라인,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몇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방향 쪽으로 검찰 개혁을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얘기가 산만해지고 검찰 개혁의 4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예. 크게 보면 이제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예. 그 부분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공수처.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공수처를 반드시 신설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법무부가 원래 검찰을 감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고 탈검찰화. 그 부분을 좀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인데 지금 탈검찰화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 지금 과장급 자리가 예. 법무부에 과장급 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예. 과장급 자리가 총 몇 개인데요? 거기 한 60개 정도 되는데 한 32개 정도로 통계를 보면 32군데 이게 64개인데 32개 직책을 검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반을 차지하고 있네. 예.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이 또 요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실장급 이상의 직책이 예. 지금 10개거든요. 예. 10개 중에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검사는 1, 2년만 있다가 또 다시 검사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원래 1, 2년 있으면 이 전문성이 축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도 이제 검사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예. 법무부 검찰을 한 몸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심지어는 뭐 법원 검찰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무부 검찰은 진짜로 한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많이 고착화 시켜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도 차관이 있고
대검에도 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차관급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검사들한테 법무부 차관 하고 싶냐, 대검 차장 하고 싶냐 그러면 대검 차장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보다. 왜 그래요? 이건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배지 한 방 차관 배지 달고 그냥 경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차관 요직이 아니에요. 예. 대검 차장하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총장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선거 사보면 또 대검 지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검 차장 정도면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네. 정치인들 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검 차장은 그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은 그게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 대검 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을 잡는 거지. 수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차관은 찍기도 하시네. 그런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법무부가 하는 일이 검찰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없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 제출 법안이 전부 법무부를 거쳐야 돼요. 법무부가 말하자면 비토를 하면 이른바 국회 국회에서 법사위 같은 거. 국회에서 예. 모든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법사위 법사위에 통해서 가듯이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정부 발의, 예. 법 법안은. 개정안 예. 혹은 제정안 이런 것은 다 법무부를 거쳐 예. 올라가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데가 법무실이거든요. 아하. 그게 법무부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검찰국. 예. 이게 정확히 따지면 검찰하고 업무 관련성인 데는 검찰국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게 검사의 인사, 검찰 예산, 그다음에 수사 통계 같은 것도 내고, 예. 그다음에 개별적 사건의 뭐 수사에 관한 어떤 법무부의 지침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검찰국이 있는데 예. 그나마 법무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명분으로 검사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널린 게 변호사인데 그렇죠. 검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관할을 해서 예. 하는 데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교도소는 원래. 예. 그 교정본부장을 또 한때 교정직으로 시키다가 예. 검사가 또 해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그러니까 공항 나가고 이럴 때 도장 찍고 하는 거 그 법무부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예. 다 출국심사하고 이런 입국심사. 그것도 다 법무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검찰 출신. 검사가 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행시에 보면 그 직역별로 행시가 있잖아요. 일반행정, 예. 재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직, 교육직. 이 교정직이 따로 있고 행시에 교도소 있어요. 교정직. 예. 그다음에 법무행정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법무부에 가서 예, 일하는 예. 예. 법무행정직. 예.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도 있어. 다 있지. 예, 다 있는데 그 행시 출신들의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이라고 하는 고시 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다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예,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1, 2년 하고 예, 옮기고. 옮기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 예방 정책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검사들 하나도 몰라. 그렇죠. 오랫동안 그거를 하면서 전문성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예. 국장, 과장 이런 부분들이 검사들이 다 배치돼 있고. 그럼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니 노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 경력 관리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법무 파견 갔다가 일선 검찰로 가게 되면 또 승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예. 그다음에 나는 제일 문제가 감찰. 예. 감찰 맞아. 부분을 예. 검사가 하고 예, 있잖아요. 감찰도 검사가 검사가 해. 무슨 감찰? 검사 비리나 예. 징계 뭐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게 검사가 한다는 예. 말이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거든요.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가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친정을 제대로 감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검찰 내에서 또 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좌파가 아니고 다른 파야. 친문이 아니고 반문이야. 그런 건 또 죽이려고 달겨들어. 이럴 수도 있나?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검찰을 말하자면 감찰을 통해 가지고 바른 조직으로 만들려고 만드는 게 그러는데. 아니고 예. 아.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징경직 뭐 주식 투자하고 예. 이런 문제 됐을 때 무죄. 아니 아예 계속 안 해버렸잖아. 아예. 감찰을 안 했죠. 감찰을 안 해버린 거지. 아.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도 검사지만은 감찰 담당 또 검사 실무를 네. 하는 검사 직원들도 검사란 말이에요. 야, 들으니까 진짜 저절로 여기 튀어나오네. 한번 내가 요즘 점장 기억도 안 하는데 진짜 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 민정수석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법무부를 그렇게 탈검찰화하고 법무부의 감찰 기능과 예. 이렇게 병사 정책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아예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오면 그렇죠. 어차피 민정수석 자기들의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권력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검찰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법무부 장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검찰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네. 이 검찰을 지휘하는 그 모선 네. 이른바 이제 이게 그 뭐 지선이라고 한다면 모선인 법무부 네. 네. 이 법무부도 어마어마한 자기들 조직으로 그냥 검찰 조직이야. 그럼요. 네. 네. 그냥 검찰 조직이야. 네. 그리고 민정수석까지. 민정수석까지 그리고 네. 이름만 법무부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요. 그냥 검찰 조직이고 이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법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노출되지 않은 비대한 조직이 법무부로 뒤에 버티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리고 실력 있는 나름 실세라고 하는 인간들은 1, 2년 동안 계속 법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법시험 한번 젊은 나이에 한번 합격하면서 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그게 조직이 똘똘 뭉쳐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의 원래 취지는 예. 행정 각 부가 있잖아요. 대통령 예. 밑에.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예.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행정 각부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투영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이거는 법무부는 보면은 지금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이익 집단의 대표 그러네. 조직이 돼 있어요. 그 이게 또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웃기는 게 행자부, 행안부라고도 하고 예. 이런 데가 보면은 경찰이 행안부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 체계상으로 보면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청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밑에 외청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행안부에 과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장의 9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할수 생각을 없지.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근데 법무부는 너무 그걸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이게요. 두 분은 그 감옥을 보내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 빼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여기 갔다 왔구나. 막상 가면 감옥에서 이제 범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기업인들. 네. 우리나라 그 형사법에 따르면 형의 3분의 1을 살면 그 3분의 1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석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3분의 2는 무조건 살아야 되고. 그 통계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네. 현장 체감에 맞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78에서 83% 정도 살았으면 나갔어요. 예. 그럼 10년이면 네. 7, 8년 살면. 7, 8년 정도 살면 내보냈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오면서요. 87%로 올라갑니다. 예. 87에서 90%까지 올라가요. 그다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 96%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7, 8년 정도 살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오래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년 지나면 교화의 기간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 3년을 살면 네. 다만 그때부터는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벌 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한 8년 살아도 될 사람들이 9년 6개월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럴 때 범털들, 기업인들 네. 이 사람들은요 한 5년 받았어. 그럼 한 3년 반 살았어. 그럼 그때부터 한 달 더 빨리 가석방 시켜주고 2달 더 빨리 가석방 시켜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뒷거래예요. 맞아요. 엄청난 시장이고. 예, 엄청난 시장이고 네. 이거를 얼만큼의 돈이 거래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누구만 아냐? 법무부의 교정본부장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 가석방 회의 그 심사를 차관이 위원장으로 해갖고 그렇죠. 해요. 예. 이때 수백억 대 내가 보면 수백억 대가 오가는 것 같아. 10년 전에 하루에 100만 원이라 그랬어. 내가 듣기로. 하루에 100만 하루 원이요? 줄여주는데 10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이면 3천만 원. 맞네. 예, 예. 지금은 그렇다니까. 한 달에 5억에서 어. 재벌들은 10억까지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이니까. 예.
야, 그거 맞네. 네. 우리는 교도소에서 그냥 치감만 한 거거든. 한 달 빼주는데 5억에서 10억 그게 준다. 이제 일반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그 판사 출신 변호사나 그냥 바로 변호하는 사람은 그거 시장이 아니고, 아니고. 몰라요, 그게. 검찰 출신. 거의 아니, 검사장 특히 출신만 하는 거야, 검사장. 검사장 출신이거나 법무부 적어도 근무한. 법무부에서 네, 근무 경험이 있는. 과장국장을 했던 검사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 가석방. 그 사람들은 이제 정관 중에 네. 법무부의 핵심 요직의 정관이 그래서 핵심 요직은 그걸 아는구나. 나 알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아니, 우리야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다 알지. 그 웃으면 괜히 날 무시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디테일하게 되게 정전에 그때까지 이제 아실 줄 몰랐어, 나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냥 이 변호사, 검사 말고 네. 일반 고위 공직자들 있죠. 공무원들도. 예. 특히 공정거래인의 출신이나 이쪽에도 그 김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로펌 가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많이 받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정관에 누리는 거지. 예. 아니, 그러니까 최태원이 2015년에 예. 가석방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저건 누굽니까? CJ. 예. 이재현. 네. 이재현 또 2016년에 가석방 된 거고. 네. 그 연돈 정확하지 않은데 그 양반들이 그 가석방 조건으로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돈 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아니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도 나와야 될 정도로 나오고 싶다고 그 안에서. 아니, 그리고 또 그때 그 은진수 바로 행장등급 올려주고 거기는 가석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진수. 예, 예. 나하고 같이. 감사위원 하면서 돈 받아 먹은 놈. 예. 그것도 검사 출신이거든. 서울구치소 들어갔고 차가 안에까지 들어갔고 빼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 장사를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돈으로 이게 또 자기들끼리 신디케이트가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또 우병우 뭐 등등 봐봐요. 수임료가 1억 이하는 하나도 없잖아. 홍만표도. 홍만표 최소 금액이 1억이야. 예. 웬만한 20억, 30억씩 받고 그랬잖아요. 웬만한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은 예.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우리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예. 문민화, 예. 이거 사람들이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핵심적 개혁 중에 하나는 우리 수사권, 기소권 분립, 공수처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수처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 중요한데 예. 빼지 못할 게 있어요. 예. 광고 뭐. 듣고 넘어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호소하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희망의 날갯짓으로 세계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2017년 여름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특별한 기획.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으로 떠나는 유럽 평화기획.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을 방문하는 미국 평화기행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항공권, 숙박, 식사, 이동, 캠페인 비용,
주요 방문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을 포함한 참가비 395만 원. 5월 31일 모집 마감. 참가 문의 010-2616-8656.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희망나비를 검색하세요. 공수처 했잖아요. 예. 아까 했잖아. 아 근데 그 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박영수 특검이 상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예. 되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 잘했잖아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를 했고 예.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의 눈치도 안 보고 했었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상시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를. 네. 복잡하게 박영수 생각하지 특검이- 말고. 박영수 특검이 왜 생겼느냐? 그 검찰의 특수본이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수사를 하나도 안 했던 거를 그 짧은 실질적인 수사가 70일 기간에 15명 구속시키고 어마어마한 수사 성과를 냈잖아요. 예. 그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있다 생각해봐요. 권력형. 그게 공수처다. 그렇죠. 예. 그거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상설기구를 만들어 놓자. 예. 근데 이번에 그 검찰 개혁에 뭐 저항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한겨레신문에서 터진 거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줘봐요. 난 서초동 복집 사건 예. 4월 21일 예. 그게 지금 서초동 복집 사건이에요 그게? 예. 오. 4월 21일 기사가 복집 사건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비읍식당이라고만 나왔는데. 서초동 복집인데 예. 내가 한번 명명을 누군가는 해줘야 여자 될 거 아니에요. 예. 복집은 분명해요? 서초동에 있는 모 복집인데 이름도 얘기해봐. 이름 나 몰라. 그게 그러니까 안태근이 녹취록이 있다 그러더라고. 안태근이 이제 우병우 네. 우병우하고 천통을 했던 안태근 국장이 예. 천통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검찰국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네. 모든 그럼요. 검찰 네. 수사 기록이 다 안태근 모이고. 국장이 과장 안태근. 과장 2명을 네.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영렬 검사장은 부장. 특수본 본부장이잖아요. 예. 거기에 부장들 5명 데리고 왔어요. 기사는 6명으로 나왔던데? 5명, 부장은 5명이고 또 한 명 더 검사를 데리고 왔지. 이쪽도 3명이라는데 그 2명에다 또 1명 또 데리고 왔구나. 그러니까 3명, 7명이죠. 예. 3명, 6명. 그러니까 본인까지, 이영렬까지 7명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병우 수사가 끝나고 4일 만에 만난 예. 거예요. 그 왜 만났을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안태근은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이면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영렬이가 안태근을 조사를 하긴 했어요? 아니 지금 한다고 말만 해놓고 안 했죠. 노성근 차장이 또 있다. 노성근 차장까지 해서 예. 7명인데 예. 노성근 차장이 그때 브리핑할 때는 기자들이 집요하게 묻는데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안 한 것이 예. 그게 확인됐고. 그리고 노승훈 차장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화한 게 제가 전화한 게 됩니까? 뭐 그렇지. 제가 아니, 전화한 거, 예를 들어 검찰 수뇌부하고 우병우하고 8월 18일서부터 네. 10월 26일까지 전화한 거 조사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화한 게 죄예요? 전화한 게 무슨 죄냐고. 예. 안부 물을 수도 있고. 네. 그거 얘기하는 게 노승훈 차장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면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건데. 예. 지금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는 나를 안 부르고 내 부분에 입건을 안 해서 사건 끝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영렬 검사장은 예. 중앙지검장. 안태근이 왜 만났을까? 이영렬 지금 검사장은 지금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의 물망에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그 멤버예요. 맞아요. 추천위원회 위원이고,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영렬을 밀어버리면 사실상 이영렬이 대통령의 후보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그 민정수석이 너무나 잘하는데 그 올라오는 것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은 없지. 자기들은 기존 시스템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있다고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만약 그걸 안 받아주면 검찰이 뒤집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협박을 하겠지. 옛날처럼.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면 조국 교수 민정수석 되기 전이니까. 전 일이죠. 어쨌든 그러네.
참여정부 때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인연이 있잖아요. 예. 사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예. 검찰청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너 저 뭐 크게 문제 없이 수사 마무리 끝났으니까 다음은 내 도와줘야 돼. 이영렬이가 그리고, 안태근한테 예. 이제 검찰총장으로 나 밀어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나왔을 수도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던졌죠. 예. 그다음에 안태근 국장은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 안 부르고 입건도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서로 돈을 주고받은 거구나. 그래서 내통이라고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이런 거네.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영렬 밑에 있는 부장검사들에게 돈을 준 건 나 수사 무마 안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뜻으로 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안태근이 들어온 법무부 과장들에게 돈을 준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좀 도와줘라.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 그런 건데 두 사람이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 폼 잡아야 되잖아요. 서로 크로스로 돈을 주는 그럼요. 게 쪽팔리지 서로서. 않나. 크로스로 돈 주면서 폼 잡는 거예요. 예. 또 돈 주면 이렇게 딱 주면 또 일어서서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는 사실은 특히 이제 그 부장 검사들이 돈 받은 거는 사후수뢰죄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함으로 해놔서 그 대가로 이영렬이가 받은 거라고 데리고 온 부장검사들은 봐야죠. 예. 안태근한테 돈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의 혐의가 있다. 선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영렬 검사장이 법무부의 법무부에다. 과장들에게 돈 준 거는 사전 말하자 앞으로 내 사전 매수. 그러니까 그럼요. 말하자면 앞으로 그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내 이야기 잘하라고 하는데 본인인데 직접 주기는 민망하니까 그 밑에 수하들인데 주는 거지. 가오 딱 사는 거지. 조폭들이 그럼요. 와갖고 야, 예. 이런 거 조폭들이 쫙 그 차 쫙 대고 있으면 그 기사하는 친구들이 저거 아니에요. 다 조폭 아니야. 일어나서 딱 인사하면 10만 원짜리 쫙쫙쫙 뿌려요. 자, 형님 잘 모셔라. 아우 잘 모셔라. 하고 쫙 뿌리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수사비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격려차 돈을 주고. 이게 자기들은 아마 오늘 뭐 언론에 보니까 대충 뭐 특수활동비로 쓴 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리가 뭐 들통나서 그런 거지 여러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상례라면서 이게 네. 근데 뒤에 누군가로부터 업자나로부터 스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는요. 이 사건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또 스폰도 많이 하고 스폰도 많이 받아본 사람들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지만 여기에 그 복집에 있었으면 그 옆방에는 그날 술값 대고 봉투 딱 마련하는 스폰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예? 개연성이 아니면 상당히 스폰이 높은데 직접 안 나오면 그 회사에 이사급 되는 이 그 신문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다른 상황. 다른 상황이면 보통 이럴 때는 와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런 수사의 주체와 수사의 대상이 이렇게 내통을 하고 있는 짬짬이 검찰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우병우 수사를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제대로 되겠어요? 오늘 말 잘하네. 그래서 공수처가 연습한 것 필요한 같아요. 거예요.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그럼요. 조사하기 위해서. 네. 만약 누구죠? 박영수 특검이 있었으면 이 사건이 지금 나왔으면 바로 조사하도록 인지하죠. 하지. 바로 인지하지. 현장을 덮쳐야지. 이거는 예. 인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건 대형 사건이에요. 예.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요. 돈이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돈 받으면서 봉투에서 어른이 주는데 이렇게 꺼내갖고 확인해봐요? 그게 아니라 이 받은 사람이 제대로 팍 찔른 거예요. 내부 네. 고발자예요, 이거는. 그 7, 8명 중에 있었고, 추정컨대, 이건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무슨 있죠. 높죠. 왜냐하면 이건 딱 만난다라고 하는 거 보고 검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나도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검찰이 최소한에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날 작심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의 문건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예. 엄밀하게 조국 민정수석이 했죠.
아니,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식사 때 지시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문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말씀이에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오랫동안 그렇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대선의 TV 토론에서도 공수처 설치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수처 설치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 발악을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막았던 거잖아요. 국회 로비를 해가며 막았던 건데, 결국 그 힘은 국민들의 힘으로 갖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와 검찰이 어떻게 짜웅을 한 건지, 짬짬이를 한 건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정윤회 문건 수사예요. 정윤회 문건은 국정농단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을 막은 그렇죠. 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부역자라고 평가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을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거를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감찰하고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지면 검찰도 그 제대로 이렇게 저는 저항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이게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서 보도하면서 정윤회 문건이 세상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담당은 조응천 현 국회의원, 그 밑에 박관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희, 예. 최경희, 그 다음에 요 등등의 이때 당시의 사건을 기록해놓은 김영환 그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예. 이런 등등을 하게 되면 누가 이 정윤회 문건 이것을 국정농단 사건이 아닌 국가기밀 유출로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에서부터 찾게 되면 바로 그게 우병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하게 되면 우병우가 이 검찰을 조직을 갖고 어떻게 국정농단에 배우를 해줬나 그거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통화기록에 예컨대 안태근 국장, 예. 안태근 국장 우병우가 통화한 내역 8월 18일 2016년 요거만 하면 다 나오는 거지. 할 수는 없는데 네. 안태근이가 우병우하고 통화한 후에 그다음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네. 그렇게 안태근이 이렇게 우병우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윤곽근하고 네. 언제 통화를 했는지 다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안태근이가 김수남하고 했든지 네. 이영렬하고 했든지 네. 윤곽근이라고 했든지 그럼 이게 서로 네트워킹이 어떻게 그럼 되고 다 있는지 나와요. 다 나오는 그렇죠. 거네. 다 나와요. 그게 통화 기록이 녹음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 딱 나오면 그걸 합리적 추론해버리면 다 돼요. 거미줄처럼 짝짝짝 하게 되면 예. 누가 이렇게 얼마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나오네. 예. 그러니까 기록의 빅데이터. 우병우하고 수사하고 그 수사팀장을 누구로 앉히지?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예. 앉혀주고. 윤갑근. 그러면 그렇게 다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이게 비리 사설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해도 그러면 말하자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검찰총장에게 맡기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상당히 흥분하고 잘하는데 근데 평소에서 잘해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 이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예. 이게 다 워딩이나 사람들 인선하는 거나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하나씩 던지는 걸 봐도 다 이게 준비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뭔가를 계속 알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네. 또 왜 스승의 날 그 기간제 순직교사들 네. 세월호에 네. 순직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스승의 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예, 스승의 날 선물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사전에 왜냐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예. 그때 세월호 문제를 예, 꺼냈으면은 예. 오히려 사람들이 생뚱맞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이벤트성 아니야. 근데 딱 예. 5월 15일 날 예. 3년 동안 끌었던. 예. 자, 검찰 개혁으로요. 세 번째가 이제 기소권 수사권 분리인데 예. 사실은 원래 이 모델이 그 일제 때 그대로 일본 걸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지금 바꾼 거예요.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돼 있는데 예. 우리는 이 검찰의 모든 걸 다 지금 네. 검사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 처음에는 독립적인 수사 개시권도 없다가 지금은 조금 인정되고 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검사들이 한 기관이 독점하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사실은 청와대 권력이나 모든 국민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사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검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경찰에 맡기면 더 못한다. 그 이야기하고 수사를.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그러면 좋다. 검사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사청으로 와라. 검사 중에서도 네. 어허. 수사청하고 기소청 분리시키고 대신 이 수사청으로 오면 경찰의 지휘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경찰과 검사도 같은 지위에서. 예. 오. 그렇게 하고 여기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에 아, 수사청 수사청과 기소청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게끔. 그렇죠. 예, 그럼 막아놔야지 의미가 있죠. 예. 분리시켜 놓고 아. 단지 이제 기소청은 공소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강 수사하는 범위 내에서 국한시켜 놔야 된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네. 자, 검사도 수사청에 들어올 수 있어. 네. 난 수사가 더 적임자야. 네. 또 경찰도 수사청에 있어. 네. 여기서 수사를 해. 예? 네. 수사를 해서 기소청에다 넘겨요. 네. 그럼 기소청에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가? 그걸 결정하고 공소 유지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기소청에는 넘겼는데 야, 니네 이거 수사가 미진하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오면 이건 무슨 수사를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잖아. 예. 이렇게 안 하고 수사된 걸 근거로 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그렇죠.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기소하고 난 다음에 재판도 본인들이 그렇죠. 유지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이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그럼 수사청에서 결정.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어떤 부분을 기소할 것인가를 다 갖고 있어 버리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기소하고 재판 권한을 한꺼번에 예컨대 검사인데 다 준다. 이래 되지면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하고 분리시키려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 권한을 분리시켜 놔버리면 사실은 분리시켜 놔버리면 요 대목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예. 갖고 있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예. 검찰이 잘못했던 게 뭐예요? 지네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수사를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여야 되는 사람은 택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엮어갖고 무죄인지 뻔히 알면서 먼지털이해서 무죄인을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분리를 해놓으면 예, 택도 없는 거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청에서 기소를 안 할 것이고. 예컨대 그러니까. 검사 비리를 일본의 수사청에서 수사 여부도 정말 이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수사를 하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죽여야 되겠다고 수사를 했어. 예. 그리고 기소청에는 넘겨. 근데 기소청에서 보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수사를 길을 쓰고 했지. 예. 아, 이거는 뭔가 개인적인 앙심이 있구나. 예. 그리고 이런 거 갖고 내가 그거 수사했으니까 자, 기소 좀 꼭 해줘.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너 왜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기소해달라고 왜 압력을 넣었어? 예. 조사들 하는 거지. 너 뒷돈 받았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검사에 대한 비리를 그동안 경찰이 예. 단독으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에 넘어가면 예. 기소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기소를 안 할 수도 없겠네.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되어지는 예.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이 부분을 권한 남용해서 죄가 안 되면서 수사를 했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검찰에서 봤을 때, 기소청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거는 징계 대상이다. 예. 자기 혼자 종이에 그리면서 징계 대상이다. 정치자들은 아무도 못 보는. 징계위원회 해부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걸 수사해갖고 기소해달라고 하면 징계위원회 해부하고 예. 또 아니면 기소청에서 수사청에다가 전화해갖고 야, 얘 꼭 기소해야 되니까 수사해. 그것도 징계위원회 해부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못하는 거지. 예, 그것도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를 마음대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드는 것도 못하고 예. 있는 사람을 없게끔 봐주지도 못하는 예.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가 견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지금의 검찰을 분리해가지고 저렇게만 놔두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 예. 근데 저렇게 가기에는 사실은 전반적인 한국의 그동안의 형사소송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시급한 건 고비처가 되는 거죠. 공수처. 공수처 내지 예. 고비처를 만들어서
이제 저런 짓을 하면서 짬짬이 해가지고 사건 말아먹고 하던 거를 못하게 바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럼 수사청과 기소청이 딱 분리돼갖고 정말 FM대로 수사하고 정착이 되시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필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파견 검사들이 파견 검사 없애겠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도 이거를 사실은 공약을 했었는데 원래 정확히는 청와대 파견 문제죠 지금. 그렇죠. 청와대 다른 국가기관 파견도 물론 파견도 이제 문제인데. 복잡하니까 예. 국회도 파견하고. 청와대 그렇죠. 파견 부분이 사실상 이제 검찰청법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계속 이용되어 왔거든요. 예. 청와대 파견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검찰 자체가 청와대 하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가 청와대를 가면서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가요. 퇴직금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는 그냥 국장 내지는 행정관이라는 신분을 갖는데 내부에서는 다 검사라고 불러. 그리고 그놈이 다시 돌아와. 한 1, 2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중견검사를 경력사원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다시 또 인사 발표를 해.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신규 임용 형식으로. 네. 경력사원. 네. 그날 당일날 바로 네. 이렇게 네. 바로 임명을 해. 그 사람이 기수나 이런 거 보면 검사장 기수는 바로. 자, 그럼 이게 그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그 뭐냐면 파견을 오면 그 청와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해요. 검찰에 전달해. 전달하고 이게 통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찰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해. 장악하는 거죠. 그냥 민정수석도 직접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파견 나온 애들한테 야, 내 민정수석에다 불러 해갖고 검찰을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얘들이 손발이 돼갖고 검찰을 장악하는. 그다음에 복귀를 하면 예. 이 사람 실세가 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세가 돼지기 때문에 또 걔들 청와대 얘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미 국방부가 제3세계 그 육사 출신들 중에 엘리트들을 미 국방부에 유학을 오게 하잖아요. 1, 2년 정도. 그런 게 친미 인사가 되거든. 그렇죠. 그거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 그럼 그 나라 국방부를 친민사들 다 장악하는 거야. 맞아. 똑같은 구조가 되는 그렇죠. 거네.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거 고쳐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이제 간첩질을 하는 거죠. 여기 내부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개혁하려고 하니까 지금 엎드려 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개혁이 안 되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 연 인원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 18명이 이제 파견이 됐고요. 많이 된 거예요? 18명이 이제 참여정부 때 9명 됐었어요. 18명이 갔는데 이 중에 사직서를 내고 이제 청와대 형식적으로 사직서 내고 청와대 근무하잖아요. 그 중에 15명이 다시 신규 임용 행서를 검사에 원대복귀를 했죠. 원대복귀 하면서 핵심 요직에 다 꽂힌 거예요. 그동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으니까 올 2월에 2017년 2017년 2월에 이제 법을 만들었죠. 법을 만들어서 이제 청와대 그 파견되려면 검사 사표 내고 1년 동안 쉬어야 돼. 1년이 안 되면 파견이 안 돼. 파견이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거 원대복귀를 이제 제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만두고는 2년 이후에는 임용이 안 되는 형식으로 바꿨거든요. 2년 이후에? 그러니까 청와대 그만두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서 다시 재임용을 못 하게끔 검찰청법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후에나 재임용을 할 수 있다. 말 참 어렵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호 형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냐? 그런데 요 꼼수로 법이 효력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지금 2017년 2월에 검찰의 청와대 파견이 문제가 되니 검찰에서 그만두고 사표를 2016년 2016년 2월에 검찰을 그만두고 청와대 파견하려면 그만두고 1년 뒤에 파견이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을 원대복귀 시키면 근무하고 그만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임명할 수 있게 다시 재임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간에 허공에 그냥 떠갖고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한 3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 돌아가 봐도 근무한 것까지 하면 4년 되거든. 검찰로 돌아가고 요직을 하려고 해도 나이도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정권 초기에 오고 싶다고 해도 바로 검사가 올 수가 없고. 그렇지. 최소한 정권 1년 정도 된 다음에 오잖아요. 그렇지. 그만두고 있어야 오잖아요. 있어야 그리고 되니까. 와서 한 1, 2년 있다가 예. 다시 검찰로 돌아가려면 또 2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권이 끝나. 그럼 정권 끝나는 거야. 그걸 보고 했는데 2016년 2월에 이 법이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전에 대거 바꿨죠. 한 달 전에 네. 대거 이제 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대거 다 그 파견 나온 사람들 바로 즉시에 요직에 다시 그 재임용 시켜버린 거예요. 다 사표 내고 네. 원대 복귀. 네. 그분들 잘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로 다 죽는 건데. 그리고 또 법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는 애들은 또 검찰로 못 돌아가니까 예. 그 한 달 전에 또 쫙 받고 있던 사람들 나가고 그 짓을 한 거죠. 그 나는 이제 이 문재인 후보 당시에는 그 공약상이 없던데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탈법으로 예. 이제 뭐 이제 할 가능성이 그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탈법으로 다 했었으니까 예. 처벌 규정을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반했을 네. 때. 아니 이걸 막 불법으로 막 할 수도 있잖아 이게. 검찰 개혁이 안 되면. 예, 예.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동안 형식적으로 사표 내고 네. 들어갔다가 바로 임용하는 것은 검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 위반하면 이게 어떨까? 그 처벌 규정은 10년 이상. 그럼 아주 엄하게. 예, 10년 이상의 징역에 살린다. 법을 존중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예. 검사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편법을 썼으면 예. 거기 가서는 검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가가지고 이 검사, 박 검사. 되게 무슨 국장, 딴 사람들은 예. 거기 행정관들을 지네끼리 부를 때 김국장, 이국장 아니면 이행정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가가지고 나를 왜 국장이라면 나를 검사라고 불러라 이렇게 욕을 한다니까 얘들이. 그래가지고 그 내에서도 트러블이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검사라고 하면서 괜히 겁주는 거지. 예. 감옥 가고 싶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 법의 정신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태가. 요 네 개만 해도 그리고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모든 당이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대체적으로 아니요. 홍준표도 찬성했어요. 좀 홍준표 후보도. 말은 찬성인데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바른정당까지 공수처 찬성. 그럼 200석이 넘어가요. 그 홍준표는 뭐 지금 그 영장 청구권만 경찰에게 주겠다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 예? 성완종 리스트 2심에서 무죄, 3심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홍준표는 뭐 어쨌든 후보는 이미 끝났고. 예. 홍준표가 의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사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에 대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보면. 지금 어쨌든 그 여의도는 앞으로의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보면서 적폐청산의 제일 과제가 국민들이 검찰개혁이에요. 적폐청산 다 찬성을 하면서 적폐청산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70-80%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과제로. 제일 과제. 그러니까 4명 중에 적폐청산을 바라는 사람 4명 중에 1명. 즉 23%에서 26% 정도. 검찰개혁. 그런데 이번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 양반하고 안택은 둘이 돈 주고받고. 아니 그냥 이렇게 쭉 모아서 야 어차피 니네 줄 거 그냥 니네 부하들 니네가 주고 내 부하들 내가 주면 되지. 그걸 또 조폭들처럼 서로 나눠 가져 돈을. 자기 부하에 주면 뻗하고 안 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 부하에 주고 야 지금 받는 척하고 있다가 다 걷어서 다시 가져와. 설명이라도 그럴싸하게 해야지. 검찰국장이 네가 왜 검사한테 돈 주냐고 그러니까 수사비가 부족해서 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 그러면 지네 검사장이 지네 검사한테 수사비가 부족하면 수사할 때 줘야지. 그러니까 그때 줘야지. 다 끝나고 왜 주냐고. 영수증을 내줬나 보죠. 아니 국민들이 참 의식 수준이 촛불 혁명 이후에 많이 그 향상된 게 이게 검찰 개혁이 원래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국민들이 우리 그 시급한 개혁 과제를 검찰 개혁을 1순위로 꼽는다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죠. 내가 나가는 방송에서 내가 검찰과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서 그래요. 그거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 왜 공수처하고 고비처를 섞어서 쓰냐.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설명해줘요. 참여정부 때 여러 법안이 나왔는데요. 공수처라는 거는 공직부패수사처 이걸 줄여서 공수처라고 그러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고비처입니다. 고비처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결국은 똑같은 예. 겁니다. 고비처,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예, 예.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그 사실은 이쪽 참여정부 쪽이나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는 고비처라고 그랬었는데 네. 언론에서 자꾸 공수처. 공수처. 예. 고비처가 아. 말이 어려워. 공수처가 더 나아. 공직자 부패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왔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앉히면서 신의 한 수로 검찰 개혁은 드라이브가 걸릴까 하고 의심하고 있던 차에 한겨레에서 이영렬, 안택은 주고받는 예. 짬짬이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 개혁은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끝낸다. 일단은 예. 중요한 부분은 끝낼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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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네. 그 부분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공수처. 예.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공수처를 반드시 신설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법무부가 원래 검찰을 감찰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고 탈검찰아. 어허. 그 부분을 좀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인데 예. 지금 탈검찰한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 지금 과장급 자리가 예. 법무부에 예, 과장급 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예. 과장급 자리가 총 몇 개인데요? 거기 한 60개 정도 되는데 한 32개 정도로 통계를 보면 32군 이게 64개인데 32개 직책을 검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반을 차지하고 있네. 예.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이 또 요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실장급 이상의 직책이 예. 지금 10개거든요. 예. 어허. 10개 중에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검사는 1, 2년만 있다가 또 다시 검사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원래 1, 2년 있으면 이 전문성이 축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커리어,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도 이제 검사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예. 법무부 검찰을 한 몸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심지어는 뭐 법원 검찰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무부 검찰은 진짜로 한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예.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많이 고착화 시켜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도 차관이 있고 대검에도 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차관급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검사들한테 법무부 차관 하고 싶냐 대검 차장 하고 싶냐 그러면 대검 차장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보다. 왜 그래요? 이건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배지 한 번 차관 배지 달고 그냥 경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차관이 요직이 아니에요. 예. 대검 차장 하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총장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선거 사보면 또 대검 지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검 차장 정도면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네. 정치인들 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검 차장은 그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은 그게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 대검 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을 잡는 거지. 수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차관은 찍기도 하시네. 그런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법무부가 하는 일이 검찰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없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 제출 법안이 전부 법무부를 거쳐야 돼요. 법무부가 말하자면 비토를 하면 이른바 국회에서 법사위 같은 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법사위를 통해서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정부 발의, 예. 법 법안은. 개정안 예. 혹은 제정안 이런 것은 다 법무부를 거쳐서 예. 올라가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데가 법무실이거든요. 아하. 그게 법무부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검찰국. 예. 이게 정확히 따지면 검찰하고 업무 관련성인 데는 검찰국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게 검사의 인사, 검찰 예산, 그다음에 수사 통계 같은 것도 내고, 예. 그다음에 개별적 사건의 뭐 수사에 관한 어떤 법무부의 지침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검찰국이 있는데 예. 그나마 법무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명분으로 검사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널린 게 변호사인데 그렇죠. 검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관할을 해서 예. 하는 데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교도소는 원래. 예. 그 교정본부장을 또 한때 교정직으로 시키다가 예. 검사가 또 해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그러니까 공항 나가고 이럴 때 도장 찍고 하는 거 그 법무부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예. 다 출국심사하고 이런 입국심사. 그것도 다 법무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검찰 출신. 검사가 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행시에 보면 그 직역별로 행시가 있잖아요. 일반 행정, 예. 재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직, 교육직. 이 교정직이 따로 있고 행시에 교도소 있어요. 교정직. 예. 그다음에 법무행정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법무부에 가서 예. 일하는 예. 법무행정직. 예.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도 있어. 다 있지. 예, 다 있는데 그 행시 출신들의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이라고 하는 고시 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다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예,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1, 2년 하고 네, 옮기고. 옮기는데, 네.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 예방 정책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검사들 하나도 몰라. 그렇죠. 오랫동안 그거를 하면서 전문성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네. 듣기로는 책을 거의 그 25권에서 30권 정도를 써냈고, 그냥 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폴리페스라고 이야기를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법대 교수 중에 논문 인용률이 최고예요. 논문 인용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쓸 때, 예. 논문을 쓸 때 인용하는. 아, 조국 교수의 책을 인용한다? 그렇죠. 아, 내용이 좋으니까? 그럼요. 그 실질적인 실력도 갖추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뭐 진보 쪽이니까 조국 교수가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하게 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 부드럽다고?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뭐 선후배들 때 조국 교수 사가지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은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자기를 좀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자기 친구들 보면 사람이 없으면 예. 좀 얕잡아 보고 사실상 친구들이 그 자기 친구를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조국 교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통 없으면 뒷담화도 까고 그러는데 예. 조국 교수는 없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을 칭찬을 잘해요. 우리는 있어도 뒷담화를 까잖아. 그런데 이제 검찰이 사실은 조국 교수가 내정되면서 김수남 총장이 4시간 만에 그만두고 예. 검찰이 지금 왜 무서워해? 그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의지를 철학하고 조국 교수하고 사실은 일치해요? 같단 말이에요. 네. 일치하고 조국 교수는 저는 그 뭐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고 결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아니, SNS에 이렇게 정리하고 올리는 거 보면 좋은 능력이나 이렇게 심플하게 대중의 언어로 쓰는 것도 탁월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럼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하고. 근데 왜 사법고시는 안 봤어요? 본인이 원래 학생운동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딱 처음에 정했죠. 아, 사법고시 안 때. 보겠다?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조금 해보고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 변혁에 확실하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확고하게 본인이 정한 길을 아주 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본인 스타일이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푸시업 100개 하고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런 거를 고3짜리들 시간표 정해놓으면 칼같이 하듯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정보 습득도 많고 예. 예. 자기가 그-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그 빈면에 그 지금 김남근 부회장 예. 동기죠 또. 두 사람의 좀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두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부지런해요. 예, 진짜 부지런해. 아, 조국 교수도 부지런해? 아, 그럼 엄청 부지런하니까 제가 이제 김남근 변호사 작년인가 벌써 독일 여행 같이 예. 갔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외국 가서도 하루에 1시간씩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잖아요. 버스 이동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해. 민변 회장 선거할 때 이제 전국을 같이 이렇게 예. 돌아다녔거든요. 선대본부장에서니까 짜투리 5분 10분을 노트북을 켜놓고 다 논문을 쓰고 뭐 하고 쉬는 시간이 없더만.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 여기 몇 번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두 근데 사람이 얼굴 기억 안 하여튼 나지. 하여튼 틈만 나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왜 우리처럼이라 그래요? 우리도 무척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지런할 텐데 허비하는 시간이 많잖아. 허비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만 나면 술 먹고 야무리 까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남근 변호사는 전철을 타면서도 한 2정거장 남았는데 노트북을 꺼내더라고. 아유 2정거장이면 금방 도착할 때 뭘 노트북을 꺼내냐니까 자기 할 건 좀 해야 된다고.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더라고. 그냥 오늘 지금 조국 교수 얘기하는 중인데. 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조국 교수도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검찰이 왜 조국 교수가 들어온 거를 불편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결단력이 빠른 결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고 우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 신중하게 교수는 깊게 고민하지. 판단이 되어지면 추진을 바로 하거든요. 그다음 조국 교수는 대중적인 인기도 있지만은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적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실력이 없으면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예. 특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꼬투리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캐릭터는 그만하고.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끼리 깔끔하게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먹갈치 이재하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재하입니다. 말도 이게 아주 세련되셨어요, 이제. 거기서 그 첫인사를 안 더듬네. 첫인사 깔끔하게 하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죠, 오늘. 글쎄, 해봐야죠. 예. 네. 자, 검찰 개혁, 조국 민정수석 임명, 그리고, 또 오늘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 날 한겨레 신문에, 예.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예. 검찰국장이 4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이후 한 3, 4일 정도 있다가 같이 회식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그 기사까지 터져서 이제 신호탄이 드디어 핵폭탄이 터졌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향, 가능성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건 아무 데서도 정리 못해. 네, 그렇게 해보죠. 네. 전문가들 두 분이 앉아갖고 내가 다른 방송 나와서 그래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제1 전문가 최강욱, 제2 전문가 이재하. 제1 전문가 이재하지 왜 무슨 네. 서열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제1 전문가인데 왜냐하면 이재하 변호사는 제1 전문가로 딱 데려다 놓으면 일단 말이 좀 버벅버벅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된장 같은 스타일이야. 네. 장맛이라고 이것으로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데려다 놓을 때 최강을 데려다 놓은 게 제일 좋아. 말도 언변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고 딱딱딱 누가 도 전문가 같은데 이재하 변호사 데려다 놓으면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말투가 좀 무지하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요즘 말투도 아주 세련돼졌어 이제.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김선수 변호사는 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훨씬 분명하죠. 그냥 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아, 그런데 김선수 변호사는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예. 그럼요. 도인이야, 도인. 네. 그 형님은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를 정리하는 데는 탁월해. 예. 아니 무슨 또 그 말로 정리하라면 못하는데 역사도 그렇게 글을 잘 쓴다며. 말로 정리하라면 잘 못하는데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진짜 잘 예, 완벽하게 정리해요. 알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문이나 벙커에서 하는 따뜻한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구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 또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슬슬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슬슬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 또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슬슬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슬슬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꽃. 우리 주위에서 행사가 많은데 막상 꽃을 써야 할 때 어디서 사야 할지 잘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꽃도 좋고 사는 보람도 있는 좋은 사람과 플라워.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에 있는 1,500개 작은 영세 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신 분들, 바로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탈모 환자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외모가 복지라는 청와대 꽃미남 비서진들처럼 나도 머리털도 다시 나고 외모도 가꿔보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꿈, 풍성교에서 이뤄봅시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자. 나도 머리털 날 수 있다.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 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요,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개추위 간사였었잖아요. 네. 그분하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빨리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 급해 죽겠는데 눈을 쳐다보고 한 3번 껌뻑껌뻑거리고 웃어 일단 먼저.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다 끝날 무렵에 다시 얘기를 시작하더만. 아, 로스쿨 때문에 교육위원이니까 만나셨겠네. 예. 예. 그러네. 아, 난 그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너무 말씨를 못하니까 정말 그 시간이 좀 걸리죠. 사람 김선수 변호사의 인품과 내공을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거를요. 나는 그때 이러고 그때도 몰라 끝까지 모르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5년 당신과 팟캐스트 하면서 이지아 변호사하고 김선수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억지로 훌륭한 생각을 한 내 머리를 바꿔버린 거야 그냥. 난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 훌륭하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낌이 온 적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보다 말을 잘한다.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둘이 도찐겠지. 거기서 둘이 경쟁해봐야 뭐래. 자, 검찰 개혁. 조국 민정수석. 쓴 의미.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4시간 후에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네. 나는 최강욱 거기 비서관으로 갈까봐 전전긍긍이야. 그럼 이제 전국 끝이거든. 네? 조국하고 아삼육 아니에요. 그럴 일 없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선배님이. 조국 잘 아시잖아요. 갈 가능성이 있지. 아니, 그러면 조국 교수 후배죠. 네. 친구는 아니고 후배지. 아니, 아삼육으로 지금 조국 교수가 그 최강욱 변호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국 교수가 보는 세계관도 있고 또 최강욱 변호사를 또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가지 않는다.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하겠죠.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으로 가면 맞다. 진짜 그건 선수들 듣기에 정말 너무 택도 없는 소리라. 택도 없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 하는 거 봐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거기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장 정도 하셔야죠. 법무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우리끼리 다 해?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지아 변호사나 최강욱 그 둘이 검찰 법무부 요직에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난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이 더 잘할 것 같아. 아니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지 그건 진짜로. 저는 뭐 조국 교수랑 친구 관계이긴 한데 같은 파리 학번이고 친구 관계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러니까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조국 교수는 특히 뭐 법원 개혁, 검찰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서 지금 수많은 논문들을 썼고 이제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예컨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왜 만들어야 되고 입법내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를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공수처의 전문가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여연대에 사법감시센터의 부소장, 소장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이쪽 부분에는 현실 법조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서울법대 교수면 이게 정규 조직 메이저에서도 알아주는 거거든요. 법원 검찰에서 각종 위원회 부분이나 그다음에 초빙 강사로도 많은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제도 개혁을 하려면 여의도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여의도 정치도 상당히 알고 있고 그리고 현역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느 정도 먹어준다는 거예요. 이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별로 없고 저는 뭐 친구지만은 그 조국 교수를 칭찬을 하면 개인적으로 친해요 진짜. 왜냐면 조국 교수가 잘 나가니까 친구라고 그러고 자칭 친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 그날 그 내정됐을 때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뭐 저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왜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교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그렇죠. 조국 교수가 아마 내가 알고 검찰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저항을 할 명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저항하기가 어쨌든 저항을 하려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의 수법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딱 임명되면 저거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국은. 왜냐하면 누구한테 굴림하면서 누구를 깔아 뭉갠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써. 자기들이 잘 아니까요. 점령군. 그 설득력 있어. 그다음에 뭐 약간데 지방대 뭐 잘 안 알려진 교수가 만약 했다 이러면 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면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못 하잖아.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저 X가 없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어?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혀 모르고 학자가 책상 물림이 뭘 하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 조금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예. 얘기를 일부 흘리는데 예. 조국에서 조금 알면 조국만큼 검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논문 검찰과 관련된 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예. 논문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그렇죠. 쫙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썼어요? 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어쨌든 우리나라 검찰과 법조를 잡고 있는 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선후배로 등등했고 다 예.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도 있고 과거 또 그 운동권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로 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변절한 친구들이 있는 예, 건가? 예. 그러니까 전향한 이제 친구들. 예, 이래저래 공유하는 경험도 많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조국을 씹고 싶어도 별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대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지. 그리고 막판에 예를 들어서 정의 저기 한 상황에 그러면 자 옛날처럼 1대1로 그럼 토론으로 붙자. 그래도 안 밀려. 그러면 김수남하고 조국하고 앉혀놓고 말을 5분만 하면 이영렬하고는 이영렬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뭐. 그러니까 그 김어준 총수가 그러잖아. 말을 못하기를 하나, 얼굴이 못생기긴 하나, 글을 못 쓰긴 하나.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은 노래를 시키면은 음정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 정도뿐이죠. 검찰 개혁의 확실한 카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검사 출신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도 그렇죠. 발목이 저기는 신경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개혁의 카드로 조국 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네. 오래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아마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교수를 안 지가 벌써 한 8년? 2011년 정도부터 좀 알았잖아요. 6, 7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니까 2017년이니까 6, 7년 된 건데. 2017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 예. 대선 직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찬조 연설도 하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지지 연설도 하고. 그때 2012년에 지지 연설 계속 그럼 했어요. 마지막 광화문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아마 박근혜가 당선되면 이명박을 그리워할 그리워할지. 거다. 그 명언을 그 조국 교수가 그 광화문 연설에서 남긴 말이잖아요. 그 얘기구나. 그게 이제 현실화됐어서 그게 그 이후에 회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도야 우리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이. 당 혁신이 민주당. 그 혁신이 때 원래 이제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가 조국 교수의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건데, 제가 그 혁신위원장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김상곤 위원장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는 안철수한테 맡아달라 그랬고, 싫다고 하니까, 조국 교수한테 갔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되신 거죠. 2015년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추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봤죠.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때도 당내에서 진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계파별로 다 막 그 온갖 음해와 갈등과 그걸 어쨌거나 헤쳐나가고 결과물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혁신이. 그래서 확실히. 실제 명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다. 업무 추진 능력도 있다. 그리고 인품도 어느 정도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검찰 개혁의 최고의 카드다.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이 정인의 문건서부터 왜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들여다보겠다. 그 다음에 우병우 검찰 라인,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몇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방향 쪽으로 검찰 개혁을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얘기가 산만해지고, 검찰 개혁의 4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했잖아요.